네, 2년 반 이상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거 타인이 적자 생존의 시대라고 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은 팔자 생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팔지 못하면 누구든지 생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케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연예인, 자영업자, 교수인 저까지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상품을 팔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케팅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자를 발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책은 2020년에 발간된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재석보다 북해인 유산슬의 마음을 빼앗기는 세대, 새로운 소비 권력인 MZ세대의 취향과 열정을 읽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특히 마케터에게 변화는 상수이고 과거 소비자들은 구매의 여정이라는 비슷한 행동 패턴이 있어서 예측 가능한 마케팅이 가능했다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MZ세대의 관심사나 욕구는 매우 다양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팔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은 크게 MZ세대를 겨냥한 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팔리지 않는 시대에 팔리는 것들, 2장 새로운 소비 권력이 온다, 3장 MZ세대가 열광하는 10가지 도구, 4장 잘나가는 것을 만드는 결정적 차이, 5장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브랜딩 레시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지금 팔리는 것과 팔리지 않는 것의 사례를 분석하고 MZ세대의 소비 코드를 짚어봅니다. 3장에서는 이들을 유혹하는 실질적 마케팅 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4장에서는 마케팅의 기본 프로세스를 고객 인사이트 발굴, 브랜드 가치 결정, 커뮤니케이션과 유통, 그리고 고객 붙잡는 팬덤 등 소비자 가치사들에 따라서 4단계 성공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MZ세대의 니즈와 취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2명의 저자가 공동 저자로 했는데 대표 저자인 최명화 대표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화 대표는 대기업 임원 3관왕, 현대자동차 최초 여성 임원, 마케팅계 파워우먼 등 그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마케팅 전문가로 블러썸미 대표이며 서강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고 저서로는 나답게 일하는 것, 플랜젯,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공동저자인 김보라 씨는 한국경제신문 기자이고 현재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돈을 써본 만큼 알게 된 만큼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에서 도대체 어떻게 팔아야 할까 하면서 저자들은 이 책에서 MZ세대의 7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MZ세대의 7대 욕구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한 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부족사회가 오고 있어. 두 번째, 시공간 구분은 의미 없어. 세 번째, 우리가 알아서 좋아할게. 네 번째, 하나의 모습은 지루해. 다섯 번째, 경험 자체가 소비. 여섯 번째, 일상 속 습관을 만들어줘. 일곱 번째, 개념 있어 보이고 싶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부족사회가 다시 오고 있어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계급이 아닌 문화 취향, 감성을 기준으로 공동체가 나뉘는 끼리끼리 문화가 강화되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래서 커뮤니티가 같은 핵심 집단이 굉장히 강한 마케팅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공간 구분은 의미 없다는 의미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밤에는 자고 아침이나 낮에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패턴에서 바뀌면서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과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상품을 지금의 손자, 손녀가 좋아하는 이런
시공을 역행하는 인싸의 등극이 가능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서 좋아할 게에서는 브랜드가 과시하는 내용이나 대형 미디어는 사람들은 오히려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인플루언서의 추천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소비자 우위 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하나의 모습은 지루하면서 변신 좀 해줄래? 이런 관심들이 많다고 합니다. 뒤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놀면 뭐하니에서 나오는 유재석보다 유산슬이라는 부캐가 더 인정받는 멀티페르소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이나 브랜드도 매력적인 부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규모의 경험 자체가 소비에서는 새로운 구매 경험 그 자체를 소비로 인정하는 것이 이제 다양하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처럼 재미있고 규제가 없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구매 경험에 모두가 뛰어드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상 속 습관을 만들어줘 위해서는 특별한 소비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최고의 브랜드 경험이다. 우리 MZ세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한 잔을 마셔야 하루가 시작된다고 할 만큼 스타벅스 문화가 일상에 접어든 이런 것들이 아마 여섯 번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개념 있어 보이고 싶어 해서는 요즘 세대는 브랜드에서 개념을 찾음으로써 브랜드 소비를 통해서 내가 가진 가치를 드러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비건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착한 소비, 윤리 소비 이런 것들에 MZ세대가 뛰어드는 것도 바로 자신의 개념을 브랜드와 함께 드러내는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1장에서는 우리가 팔리지 않는 시대에 팔리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사례로 우리가 식품업계의 캐릭터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맘스터치의 대마미, 처갓집 양념치킨의 처돌이, 그 다음에 삼양식품의 호치, 빙그레우스의 빙그레 등 이렇게 식품업계가 자사 캐릭터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바로 MZ세대의 고계급 브랜드 선호도를 높이면서 이를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태유 세종대학교 교수는 캐릭터를 이용한 마케팅은 고객의 선택을 돕는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캐릭터 마니아층이 형성되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돼서 고정 고객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 게시물이 이렇게 꽃미남 캐릭터와 함께 과거의 빙그레에서 판매되었던 제품들을 무기로 이렇게 인스타에 등재됨으로써 빙그레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오히려 매출이 굉장히 늘어난 사례가 대표적인 MZ세대를 공략하는 마케팅의 성공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새로운 소비 권력이 온다 하면서 캡 컨슈머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일본의 동물 생태학자 아마네 아키히로 교수는 고양이 생태의 기밀에서 현대인들은 이제 충직한 게보다 자유롭고 도도한 고양이 모습에 공감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고양이를 닮은 세대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특성을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집단보다는 혼자를 좋아하고 수직적에서 수평적인 교류를 원하고 또한 지루한 것은 굉장히 싫어하면서 예민한 관찰자로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히 나타내는 고양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기업들은 고양이 같은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오도록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유혹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에 들면 열광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하게 떠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기업들이 이끌어가는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고양이 같은 소비자들을 잘 케어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캐보다 더 중요한 부캐로서 우리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과거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씨는
김태호 PD가 약 10년 이상 생활하면서 유재석이라는 브랜드로만 가지고 있다가 이쪽으로 토요일에 새로 런칭한 놀면 뭐하니에서 MZ세대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캐릭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로트 가수인 유산슬이라든지 라면을 잘 끓이는 유라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호프 연주자가 되는 유르페우스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서 이제는 본캐보다 더 중요한 부캐가 유재석을 나타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연예계에서는 오히려 부캐 열풍이 과감하게 더 많이 열고 있으며 개그우먼 김신영 씨 같은 경우도 오히려 본인의 본캐보다 부캐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다양한 개성을 표현할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MZ세대는 본캐보다 더 부캐를 더 선호하는 이런 마케팅에 이제 기업들도 뛰어들어야 된다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또 새로운 또 연예에서 새로운 우리가 사귀기 전에 삼기기라는 이런 새로운 조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과거에 우리는 만나서 사귀다 이런 말인데 이제는 요즘 젊은이들은 만난 다음에 삼기다라는 만나지만 예를 들어서 아직 사귀는 단계가 아닌 중간 단계인 삼기다에서 여기서 더 친해지면 사귀다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은 관심을 가지는 단계에서 썸 타는 단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연애하는 단계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처럼 관심이 가는 단계가 연애로 가는 애매한 과정을 굳이 정의한 이유는 연애에도 시간과 돈이 드는데 이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3장에서는 MZ세대가 열광하는 10가지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더 강렬한 소비 경험을 주는 체험형 오프라인 매장이 유행입니다. 체험형 매장이 밀집한 성수동이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슈머, 모디슈머들이 뜨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취향에 휘둘리기보다는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또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세대들, 이런 모디슈머가 만들어내는 소비의 트렌드들이 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트로라는 마법상자가 뜨고 있다. 유행의 주기가 짧고 소비하는 콘텐츠가 빠르게 휘발리기 때문에 이제는 예시절 문화와 콘텐츠가 다시 유행하는 노포가 뜨고 있고 과거의 상품들이 다시 회자되는 이런 레트로가 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스타그램입니다. 모든 길은 인스타그램으로 통한다는 말처럼 구매한 물건을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는 순간이 바로 소비의 완성이라고 할 만큼 인스타의 중요성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댓글과 후기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광고와 후기를 기가 막히게 구분하는 가장 똑똑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리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개념 소비입니다. 인증샷 중심 소비 문화가 퍼지면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도 또한 늘어나면서 MZ세대는 환경, 인권, 동물보호 등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기업 제품을 소비하는 개념 소비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밈입니다. 밈이라는 것은 짧고 재미있는 퍼뜨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재미있으면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기업에서도 마케팅의 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덟 번째는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더 중시하는 MZ세대에게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경험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MZ세대는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에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 번째는 중고거래와 공유 구독 경기입니다. 넘쳐나는 생산과 빠르게 유행하는 유행 주기로 인해서 이제 평생 소유에서 우리가 공유 경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MZ세대의 마음을 저격하는 대표적인 당근마켓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런 공유경제, 구독경제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매장에서 우리가 레트로를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실적으로
우리가 과거 코오롱 스포츠의 소속상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속상해는 종로 낙원상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존 매장에서 사용하던 집기들을 리사이클해서 내부를 장식하고 이렇게 옛날 학교와 같은 복고풍을 함으로써 요즘 젊은 세대들의 뉴트로 명소로 인기 얻으면서 브랜드의 새로운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으로 성공하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다수의 MZ세대를 상대하는 브랜드들은 다 이런 오프라인 매장의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한 구독 경제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과거에 우리가 과자를 동네 슈퍼나 아니면은 잡화점에서 구매했다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들을 아예 월간 구독을 해서 과자도 이렇게 박스로 배달을 받고 반찬이나 모든 것들을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구독을 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이렇게 취향에 맞게 활용하는 그런 구독 경제가 점점 더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요즘 1인 가구 또 자신의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에 맞게 구독 경제의 규모도 커지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4장에서는 잘 나가는 것을 만드는 결정적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마케팅 전문가인 최명화 대표의 인사이트가 드러나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자는 여기에서 크게 마케팅의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밸류 디스커버, 두 번째 단계는 밸류 크리에이션, 세 번째 단계는 밸류 딜리버, 네 번째 단계에서는 밸류 인포스먼트라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우선 인사이트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2단계에서는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통해서 가치 확대를 하고 3단계에서는 새로운 소통으로 판을 뒤집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팬덤을 강함으로써 점점 더 자신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단계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요즘 그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김혜수 씨가 나오는 을라 오디오북이라는 그런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과거 우리가 오디오북 하면은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이 나빠진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 여기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독서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MZ세대에게 오디오북은 듣는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귀깔나게 독서한다 이런 새로운 캐치프레이즈가 날 만큼 현재 200만이 넘는 윌라 오디오북에서 급격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오디오북 시장은 약 200억 시장이고 연간 25%씩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약 4조의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또 밸류 디스커버의 사례로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당근 마켓입니다. 당근 마켓은 우리가 일상에서 당신의 근처에서 상품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새로운 어떤 시장을 열므로써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여기에서 일상의 역을 살짝 비틀므로써 새로운 것을 드러내는 밸류 디스커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밸류 크리에이션입니다. 밸류 크리에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가 첫 번째는 구찌입니다. 자, 구찌 하면은 굉장히 명품으로서 고가의 상품의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 구찌가 구찌의 상표를 변형하면서 MZ세대나 이런 그 사람들을 중산층을 상대로 해서 타겟을 리타겟팅함으로써 새로운 매니아들을 창출하는 성공적 브랜드로 성공한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또 브랜드 중에서 오프화이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오프화이트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이 화살표 브랜드로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콧대는 낮추되 콘텐츠는 파격적으로 하면서 오프화이트의 대중화에 굉장히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과거의 명품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과감히 창조해서 MZ세대를 공략하는 새로운 마케팅의 사례를 저자는 밸류 크리에이션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밸류 딜리버입니다. 밸류 딜리버에서는 야놀자와 만월자와 또 젠틀몬스터라는 우리가 안경
안경 회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놀자는 우리가 숙박업소나 이런 그 숙박 예약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실적으로 업계 1위가 되는데 과거 우리가 모텔업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콘텐츠를 마케팅의 중요 요소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목욕탕에 있는 젠틀몬스터라는 회사는 실적으로 우리가 안경 같은 이런 소품들을 파는 회사인데 안경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전혀 안경을 팔지 않으면서 이렇게 목욕탕을 개조해서 자신들만의 젠틀몬스터의 쇼룸으로 바꾸면서 젊은이들의 성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가치를 새롭게 판을 깔아서 아예 자신들의 시장으로 새로운 혁신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최명화 대표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내가 뻔히 보여주는 마케팅이 아니라 전혀 시장량과 고객이 예측하기보다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서 고객을 이끌어가는 그런 마케팅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밸류 인포스먼트입니다. 밸류 인포스먼트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객의 가치를 강화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팬덤 문화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러블리 마켓이라는 우리 10대 패션 덕후들의 성지이자 대형 커뮤니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 러블리 마켓이라는 것은 이제 10대들이 그야말로 여기에서 서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여기에서 자신들이 인싸가 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10대들의 성지가 됨으로써 새로운 팬덤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장의 성공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켓컬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켓컬리 하면 샛별 배송으로 성공한 걸로 생각하는데 실적으로 마켓컬리는 샛별 배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입점하는 모든 상품들의 상품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마켓컬리의 팬덤을 이끌어냈고 러블리 마켓의 팬덤을 이끌어내서 이제는 팬덤을 자신만의 기업들의 팬덤을 만들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사장이 마케팅에 관심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장에서는 이제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브랜딩 레시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때 유행했던 우리가 이제 곰표 브랜드 콜라보 마케팅이죠. 그래서 우리가 곰표하면 과거에 밀가루를 만들던 이렇게 이런 그 상표인데 이것이 맥주로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옷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되면서 당장 이제 브랜드를 콜라보 달력을 만들어서 이제는 브랜드를 생물처럼 만들어서 브랜드가 사람들로부터 회자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곰표사를 통해서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제 당장 콜라보 달력을 만들어서 자신의 대표적인 상품을 통해서 그 상품을 통해서 새로운 콜라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이어가는 생물처럼 브랜드를 활용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브랜딩 레시피에서 저자는 스타벅스와 당근마켓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소비 습관을 위한 성형장치를 마련하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스타벅스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의 만나는 장소로서 생각하지만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를 마셔야 하루가 시작된다는 MZ세대의 데일리 습관이 형성됨으로써 이것이 스타벅스의 성공 스타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근마켓도 당신 근처에서 중고마켓을 누구하고도 거래할 수 있고 안심하고 귀찮음을 해결해주는 이런 컨셉을 바꿈으로써 소비 습관을 위한 성형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가 성공한 사례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내용들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팔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고객의 진심을 알고 기업의 진정성 있는 가치를 가지고 꾸준히 시장에 맞는 전략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도록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니레버, 요즘 지속가능 경영에 가장 떠오르는 회사가 유니레버입니다. 유니레버 CEO 폴 폴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 닥쳐올 가장 큰 위험은 MZ세대와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MZ세대 그리고 시니어 세대가 양대 산맥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대를 과거에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물건을 만들어서 끌어왔다면 이제는 이 세대와 연결고리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아무리 대기업도 바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케팅의 본질에 충실하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고객에 집중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고객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런 마케팅의 본질에 충실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여러분의 마케팅에 대한 인사이트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